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인 일시 지분이면 면 100일 지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참을인자입니다. 이거는 칼도자. 칼도자는 또 이렇게도 쓰지요. 이거는 다른 글자하고 결합할 때 오른쪽에 갈 때 칼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칼날인. 근데 이 칼날인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이 칼날에 베이지 않도록 떨어뜨려서 점을 찍습니다. 칼날에다가 점을 찍어서 칼날인이다 이렇게 하고, 일본 사람들은 칼날에다가 아예 딱 칼날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마음심, 전체 합쳐서 참을인자입니다. 칼날이 자기 마음을 딱 겨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저항한다, 항거하다가는 칼 든 사람이 찌를 수 있다. 이럴 때는 참아라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칼날이 자기 마음을 겨눈다. 이럴 때는 참아라, 참을인. 일시, 이건 한일자입니다. 시자는 때시자. 때시자는 날일과, 이게 뭡니까? 흔히들 이걸 절사다 이렇게 하는데 절사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은 관청입니다. 관청시. 그러니까 이것이 때시자가 되는 겁니다. 뒤에 절사, 절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관청인데 뒤에 절이 되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중국에 스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관청에다가 스님을 모셨어. 그러니까 스님이 관청에서 들락날락 하니까 사람들은 스님이 들락거리는 절이다 이렇게 해서 절사의 의미까지 더 파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때시자라는 것은 관청시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때를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냐? 황제입니다. 임금이 시간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관청에서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시자, 글시자입니다. 이것도 시가 관청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누구냐? 글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관청에서 글을 가르쳐서 관리를 양성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스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절에서 하는 말이 시다 이렇게 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맞다고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지자는 어조사지, 갈지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는 분 있습니까? 이 갈지자, 어조사 지자가 총 4획입니다. 근데 4획이라고 아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여러 곳에 강의를 나가서 여쭤봐도 전부 다 하나, 둘, 두 획으로 많이 아시고 있고, 하나, 둘, 셋, 3획으로 아시는 분이 그 다음에 많습니다. 이 갈지자의 어조사지, 갈지자의 부수가 뭐냐면 이것이 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면 하나, 둘, 셋, 3획이 됩니다. 전체 4획. 그래서 갈지자의 부수가 삐침입니다. 삐침. 그럼 분자는 분할 분자입니다. 자, 위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8팔자처럼 이렇게 써 있습니다. 8팔자는 나눈다라는 뜻이 있고 공평하게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평할 공, 공변될 공, 공평하게 나눈다. 8팔. 그 다음에 칼로서 이렇게 반 딱
공평하게 나눈다라는 것이 바로 나눌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진다, 물건이 잘게 쪼개진다는 그런 뜻이죠. 마음이 나눠진다, 잘게 부서진다. 그래서 이것이 분할 분자가 됩니다. 분하면 마음이 찢어진다고 하죠. 바로 분할 분. 면할 면. 면할 면자의 원래 글자는 요겁니다. 면할 면자. 이것은 아이가 자궁에서 나온다, 태어난다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글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자인데 이것은 속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속자가 오히려 또 정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면할 면자인데 여기서 면한다, 여기서 점을 찍으면 토끼 토자가 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도 토끼 토자가 됩니다. 그런데 실은 정자가 아닌 속자가 더 많이 쓰이게 있습니다. 요는 편안할 일, 달아날 일, 숨을 일. 토끼가 수레를 타고 달아났다. 달아나서 편하게 산다. 편안할 일. 또 숨어 산다. 빼어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는 늦을 만. 해가 면했다. 해가 뒤로 가서 면하니까 바로 저녁이 됐다. 늦은 저녁이 됐다. 늦을 만자입니다. 또 면하기 위해서 힘쓴다. 힘쓸면. 어떤 상태에서 면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것으로 쓰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써야 맞겠지만은 전부 다 이것이 이렇게 속자로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할 면. 또 이 면할 면자는 허락할 면자도 됩니다. 면허증을 받는다. 운전면허를 받았다. 어떤 허락을 받는 것. 면허. 허락할 면, 허락할 허. 여기서 허락할 허자는 말씀원변에 나도자가 있습니다. 왜 허락할 때 낮에 하느냐? 밤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싸들고 가기도 하고, 봐두려고 뒷공작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허락할 허자가 바로 나도자가 되가는 이유가 낮에 밝게 하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백백자. 일백백자는 이것이 일백백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획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일백백이 됩니다. 일백백. 그래서 이것은 흰백자 위에 한일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백백이고, 흰백자 이것은 99라는 99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 일백백에서 한일이 없으니까 99다. 그래서 백수를 갖다가 99세를 백수라고 합니다. 백수. 여러분들 한자 배워가지고 백수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백수에도 지금은 많이 살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 안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뭐잖아. 일자는 날일자. 해의 모양을 본 뜻을 만든 글자가 날일입니다. 어조사지, 근심우. 근심우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자가 되겠습니까? 요게 아까 일백백자의 옛날 글자라고 했는데 요게 머리수의 고자입니다. 머리수의 옛날 글자. 자, 그러면
머리수의 옛날 글자인데 요 글자의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자자는 어떤 뜻이냐? 원래는 코의 뜻입니다. 코비자. 코의 뜻인데 사람이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는 자기를 가르칠 때 코를 가르치면서 나다라고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스스로 자자가 자기라는 뜻으로 바뀌고 코비자는 뒤에 줄비자를 넣어가지고 줄비자를 넣어서 코비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야하게 풀이한다면 코라는 것은 남자의 거시기를 가르치죠. 남자의 거시기는 누구에게 주겠죠. 줄비. 그래서 누구에게 주는 코다. 코비.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재미도 있고 또 이러한 연상이 계속 이어지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가 코의 뜻인데 코비자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것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뜻으로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자 위에 둥근 게 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코 위에 둥근 게 뭡니까? 이게 머리수, 머리 아닙니까? 즉 이것이 바로 머리수의 옛날 글자다. 여기에서 둘이 나타납니다. 위에 머리털이 있는 머리수, 그 다음 아래에는 수염이 나 있는 머리수. 그런데 이것은 머리수라고 하고 이것은 머리혈이라고 합니다. 둘 다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머리수의 옛날 글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머리수의 옛날 글자인데 이 머리,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붙이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볼살이죠. 볼살을 딱 붙여놨어요. 이렇게. 왼볼, 왼쪽, 오른쪽. 볼살을 머리수에 딱 붙여놓으니까 이게 무슨 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얼굴면 남면자가 되죠. 자, 이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코도 들어있죠. 스스로 자, 코도 들어있고 또 위에 이렇게 하니까 머리수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볼살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면자가 바로 스스로 자, 코에서 나왔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거죠. 머리수 위에 머리수, 머리혈, 남면 이러한 연상을 하시면 반드시 치매는 예방됩니다. 이것을 안 하시면 전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상법이 한자를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하고 또 한자를 필순에 맞게 쓸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를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해서 안 되고 저처럼 이렇게 이치에 맞게 하나하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분을 찾아서 한자 공부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자는 근심 우자입니다.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 숫자. 이것은 옆으로 이렇게 한 것은 뭐냐?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겁니다. 풀어 헤쳤다. 근심이 있는 사람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머리카락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담았어요. 그러한 마음이다. 머리를 풀어 헤친 마음이다. 그리고 요는 뒤저올치. 요거는 뒤저올치 발의 뜻입니다. 정지에 있다 해도 되고 천천히 걸어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요것은 천천히 걸을 시의 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둘 다 발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 하자를 보면 머리 숫자에 옛날 글자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옵니다. 더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천히 걸어가라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을세. 그리고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다. 밑에 쓰기 때문에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하자의 부수가 바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름 하자를 이렇게 써버리면 글자의 이치를 모르고 한자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일시지분, 백일지우. 일시를 참으면, 그러니까 일시의 분함을 참는다. 남이 나를 모함한다. 나에게 못된 이야기를 한다. 그거 듣고 참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참음으로써 면한다. 백일의 근심을 면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명심보감이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어날 우자에서 사람인을 붙이면, 근심 우자에서 사람인을 붙이면 빼어날 우자입니다. 이것도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근심이 좀 있어야지 빼어날 수 있다. 우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있다. 내가 더 나은, 더 빼어날 수 있는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연상하시면 아마 편하게 하루하루를 유익하게 또 생활하시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시지분, 백일지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